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나스닥이 1%대로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는데요.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한 21만 3천을 기록했습니다. 미 연준이 9월 FOMC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6월부터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가 3.2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더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서 올 연말 최종금리가 4%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빅스텝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국내외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모두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 그죠? 전 세계가 가장 집중을 하는 긴장된 새벽 3시였던 것 같습니다. 결과는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예상과 크게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소식을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러기에는 아직은 좀 파월 의장이 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게 시장의 어떤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향후가 더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도 여기 작은 위기는 또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0명과 함께 또 우리 파생 선물 어디서 또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FOMC 전격 분석해 드리고요. 향후 우리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지에 대한 그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차근차근 시장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흐름에 맞춰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페드가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며 연말 4.4%포인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리는 파월 의장이 금리 전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발언에 낙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5일은 러시아 동원령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달러 대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85% 하락한 11,6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입니다. 2.18% 상승한 배럴당 8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72% 하락한 0.99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매파 행보를 이어가면서 시장에는 먹구름이 드리운 모습입니다. 이 FOMC 금리 결정 이후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요. 또 국채 금리는 급등한 모습입니다. 2년물 국채 금리가 4.1%를 돌파했고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3.65% 위에서 고공행진하면서 이 국채 금리 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111선까지 터치한 상황 속에서 또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매도 들어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를 보시기 전에 네. 이제 매도를 이제 든 이유는 뭐 어제 오늘 새벽이죠. 네. 그 이유가 가장 큰 핫 이슈였고요. 좀 이따 이제 총론을 또 마지막 시간에 드릴 거지만은 결론적으로 차후에 이제 그러니까 오늘부터 22일부터 연말까지 대세 하락장이 이어질 것이다. 물론 원웨이는 무조건 없습니다.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테고 뭐 반발 매수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어떤 연속성 상에 지금 놓여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냐면 자 9월 13일 날 그죠? PCI 발표할 때 5% 넘게 엄청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3시 전까지 그죠? 약간 상승 모드로 가는 듯 하더니 3시에 발표가 돼주고 나서 완전히 그냥 하방으로 엄청나게 내려 꽂았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제 생각하기를 9월 13일하고는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연저점이 어떻습니까? 6월 16일 날, 그죠? 여기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6월 16일 날, 요게 11,135였습니다. 연저점입니다. 2022년 연저점, 그죠? 자, 현재 포지션이 11,574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약간의, 그죠? 벌써 언제쯤에 이제 그 블랙아웃 기간, 그죠? 페드가 이제 어떤 어나운스를 할 수 없는 10일 전부터 0.75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제 그러면서 어떤 증시에 미리 좀 반영이 돼서 약간의 어떤 이 낙폭을 많이 만회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도 여전히 지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건 오늘 제가 연저점까지는 가기 상당히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뭐 유로 FX 좀 이따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럽에 대한 어떤 행보들이 지금 상당히 또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럽이 되게 복잡하죠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오늘도 내려가는 게 연저점을 깨기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좀 바라볼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11,500 라인이 붕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고 오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조건 하락장이다. 뭐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거 자리값을 드리기 전에 요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근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1,500 라인이 깨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네. 이 마켓맵을 활용을 잘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자, 마켓맵을 보면 제가 나스닥을 항상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중요하죠. 물론 3대 지수니까. 네. 근데 가장 표준이 되는 게 S&P다. 예. S&P 500이기 때문에 이제는 S&P 500의 어떤 그 표준으로 삼아서 나스닥에 대한 전략을 가져가셔야지 단순히 나스닥에 대한 어떤 지표들만 판단하시면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S&P 500, 뭐 마켓맵, 뭐 여러 가지가 제가 있지만 요거 먼저 보여드리고 지금 뭐 현재 컨디션이 이렇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나마 0.74, 애플은 마이너스 0.68이에요. 자, 엊그제 같은 경우에 애플이 어땠습니까? 중국에서 새로 나온 거 애플폰 있죠? 아이폰.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뭐 예약자가 뭐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도 결국 어제도 마이너스, 오늘도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뭐 중국만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또 메타도 안 좋고 구글도 그렇고요. 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는 어제는 약간의 뭐 플러스로 이제 됐는데 현재 버전은 마이너스 1.37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봤을 때 전체적으로 S&P 시장이 지금 좋지 않구나. 그럼 여기 이제 나스닥
회사들이 여기 묻어나겠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도 현재까지는 좋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폭이 아직은 크지 않습니다. 장 초반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변동이 되겠죠. 이건 항상 우리 시청자들 체크를 좀 하시는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 번 더 내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S&P 500 지수 그리고 마켓 맵을 확인하면서 그렇죠. 나스닥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네네. 자, 다음은 이제 핫 이슈예요. 뭐 계속 이게 지금 그 달러 인덱스가 네. 모든 상품에 지금 적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3대 지수는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골드, 그죠? 그렇죠. 네, 골드하고는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이제 투자하실 때 이거 달러 인덱스로 활용을 잘 하시면 네. 골드는 상당한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뭐 시향 보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해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보시면 지금 이제 유로 그죠? 0.10이에요. 달러 인덱스는 0.51입니다. 요거 때문에 110일 아까 110이었어요.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110인데 벌써 110일을 뛰어넘었어요. 자, 이걸 봤을 때 골드 하방, 나스닥도 하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내리고 차트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 증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그 달러 가치가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어떤 그 주식에 대한 주식으로 이제 돈 쏠림 현상이 아무래도 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차트가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좀 다행인 게 뭐냐면은 네. 자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전혀 이런 기술적 분석이 먹히질 않았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일단 기술적인 시향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적용이 정상적인 시장이 된 거라고 저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제 시황이 좀 먹힌다. 그렇죠. 그리고 예. 기술적 부정도 어느 정도 지금 먹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이게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이게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는 그냥 베어마켓 랠리로 끝난 것 같고 결국엔 뭐 하락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지금 화살은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1,500라인이 오늘 깨지는지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에 맞춰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오늘 자리값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리값이 지금 여기가 이제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여기 기준선 쪽에서 지지를 받다가 여기서 무너져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 번은 또 올라올 겁니다. 이게 원웨이는 오늘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11,700 라인 근처에서 강한 지지 저항이 형성이 되면 그쪽에서 어떤 매도 전략을 가서 어떤 수익을 내시는 방법을 제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투자를 나스닥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11,500라인이 깨지는지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일은 이제 전일 발표된 오일 재고가 3주 연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다가 또 달러 강세 이어지면서 좀 하락세 나타냈었는데요. 또 오늘만큼은 좀 강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8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동원령 소식 전해지면서 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5일에 대해서는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 오랜만에 매수 나온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한번 봐주시죠. 참 복잡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오전부터 그죠? 네. 지금 뭐 다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예. 여기 이제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 때문에 다시 이제 긴장이 막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상승장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이 지금 22시 30분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110일이 뛰어버리면서 얘가 또 동조화를 시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그러니까 지금 빠지네요. 차트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좀 빠지고 있죠. 참 이게 크루드 오일 투자하기 너무 어려운 상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또 제가 또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를 상승으로 보십시오. 어차피 달러 인덱스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락을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어제 최저점 부근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오늘 저점까지 한번 밀려준다면 최대한 기다려서 저점 근처에서 어떤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아직도 진행입니다. ING입니다. 아직도 지금 불화상 같은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얘가 갑자기 튀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도 전략을 가져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80에서 90선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일 또 저점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서 강한 어떤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수익을 내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약에 이게 지금 또 네 가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만약 90달러 이상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죠? 가뜩이나 지금 파우르장이 0.75를 지금 올린 상태인데 자, 그나마 이제 에너지가 하락이 돼서 물가가 조금은 그죠? 일부 안정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이게 그 푸틴이 강한 어떤 푸시를 가해서 동원력을 해서 어떤 전쟁을 또 확전을 가져가게 된다면 유가는 언제 한번 다시 한번 튀어 올라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또 혼동에 빠질 수 있는 아주 내관이 될 수 있는 이게 크루드 오일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가로 확인하시고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가가 82.40이었어요. 그죠? 그다음에 고가가 86. 거의 한 360틱 가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82. 저가 근처에 오셔서 그때 확인 사살하시고 그죠? 82.40에서 82.70 그 사이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매수로 가져가라. 그렇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일 오일에 대해서는 82.40달러를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에 대해서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FOMC 회의 직후에 반락하는 모습 나왔었는데요. 당일에도 보니까 여전히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0.44% 오르면서 1,68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1,700달러 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드는 관망 들어주셨네요. 골드도 역시 정말 투자하기가 쉽지 않죠, 최근 들어서.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도 오일하고 오늘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어제 110일 타치를 하고 네. 오늘부터 이제 110에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와중에서 힘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와 반대로 유로는 또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죠? 결국은 이제 뭐 아직까지도 페리티 상태지만은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110일을 찍으면서 이 시간대가 이제 고점을 찍었던 시간대가 21시 45분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장이 열리기 전인데 이제 달러 인덱스에 바로 반응을 해버리면서 하락을 갑자기 급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망을 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 인덱스가 지금 영국 이제 아까 이제 유로 FX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은 지금 유로나 영국이나 뭐 스위스, 노르웨이 그죠? 오늘 다 금리 인상을 지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기축통화, 달러 인덱스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6개 통화국들이 어떻게든 금리를 다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강하게 올라가는 상승할 수 있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0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혼재된 상황에서는 이거는 관망이 맞으세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골드는 간단하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복합적으로 올린 상태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관망을 좀 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어때 투자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이것도 대세 하락장은 뭐 맞습니다. 자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6월 그죠? 2022년 9월이죠, 9월 그죠?
아니죠. 9월이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얘가 어제 연저점 1661을 깼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팬데믹 때 가격이 1,4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3대 지수 못지않게 팬데믹 전 가격으로 회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왜? 강달러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오히려 올랐던 이유는, 금이 잠깐 오른 이유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시청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의 각국의 나라들이 금리를 오늘 다 올리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오늘 금이 좀 강보합세로 좀 가는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대세는 하락장이다.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가져가시면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골드는 이제 강달러세로 인해서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주하는 달러로 인해서 유로는 또다시 페리티가 깨진 모습입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0.991달러 선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또다시 약보합으로 전환했네요. 지금 약보합으로 또다시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로는 또 매도네요. 계속해서 힘을 못 쓸 예정인가 봐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오늘 영국도 금리 인상했죠, 그죠? 그렇죠. 0.50. 그러니까 2회 연속 0.50 해도 2.25%밖에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어제 같은 스웨덴 또 1%. 엄청나게 많이 올렸죠. 그죠?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린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번 주만 해도, 그죠? 그다음 스위스, 노르웨이 다 지금 금리 인상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동남아도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500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상이 된 거, 5%가 올라간 거. 자, 그 올라간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안 좋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오늘 영국이 새로 이제 총리가 바뀌었죠. 그죠? 바뀌면서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상당합니다. 9.9%. 그죠? 미국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상을 한 건, 저도 예상을 한 게, 이거 빅스텝 갖고 쉽지 않은데 0.75는 최소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기대를 벗어나서 0.50 빅스텝을 밟았어요. 그 원인은 딱 하나더라고요. 자, 물가 상승률이 그나마 조금 내려와서 희망이 보인다라는 이유로 이제 새로운 총리가 금리 인상을 빅스텝으로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로라든지 그다음에 영국, 노르웨이 등등 스위스 이제 그 통화 가치가 그 순간 조금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영향도 또 있겠죠. 그죠? 어쨌든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유럽이 다시 한번 혼돈에 빠지는 시장이 연출이 되면서 미장이 그러니까 아까 유럽장이 그죠? 유럽장이 열리는 그 시간대 고점을 한번 찍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게 5시 좀 넘어서예요. 근데 바라보니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겠다 하면서 횡보하다 결국에는 지금 미장이 열리면서 계속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조금 올리는 금리 인상 가지고는 달러의 힘을 상쇄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이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유로는 계속 하락장을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 일봉에 보셨듯이 그죠? 그 어마어마한 긴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짧게만 보셔도 그죠? 자, 6월 그죠?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물론 횡보를 일정 시간을 했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하락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구름대도 계속 하방을 계속 강하게 지금 지지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유로가 시장이 이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여전히 뭐 아까 약간 상승 중에 있었지만 이제는 지금 아직도 대세 하락으로 좀 보셔야 되니까 자, 자리값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0.99가 그죠? 0.이란 말이 참 요즘에 낯섭니다. 그죠? 유로가 옛날에 만 1,800, 1,900도 가고 그랬을 때 요즘에 0이라는 게 참 입에 제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낯섭니다. 그래서 일단 0.9930에서 0.99350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지지 저항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어떤 매도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무조건 유로는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하락장이니까 여기가 약간 저점일 거야 하면서 매수 전략 가셨다가 상당히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유념하셔서 거기에 맞게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로는 계속해서 매도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당일 주요 상품에 대해서 또 트레이딩 전략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FOMC 뚜껑이 열렸죠. 역시나 뭐 시장의 예상대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결정이 됐고요. 3년소 자이언트 스텝에 나섰습니다. 이제 파월 의장은 역시나 인플레 파이터의 면모를 드러냈는데 또 선명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오늘 분석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오늘 무거운 한마디인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차피 이제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저희는 뭐 파생 상품을 하는 거잖아요. 뭐 상방이 됐든 하방이 됐든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이제 어려운 시기에 가장 최적의 상품이 아닌가. 네. 또 그렇게 또 위로를 삼으시면은 또 좋으니까 그렇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6월 달에 이런 말씀, 6월 달 지나서 그때 8월 한 그 코스피가 2,450, 60, 그 정도 갔을 때, 그죠? 8월 한 중순경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그때 골든타임이다. 여기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좀 기회를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제 말씀을 듣고 주식을 하시다가 일부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시다가 정리를 하시고 저희 시청자가 되셔가지고 노란택 들어오셔서 저하고 저 해외 선물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뭐 여기 나와서 뭐 이걸 하려고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미련이 남아서 정리를 안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음 아프죠. 이게 손절한다는 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하긴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자, 오늘 제 마지막 탈출구 9월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무겁죠.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파월 의장 발표문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핵심 키포인트만 제가 몇 개, 한 4개로 잘라서 오늘 말씀을 좀 원문을 제가 해가서 해석했는데 이게 4가지가 가장 주된 핫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자, 9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잭슨 홀 미팅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강하게 발언을 했다는 게 이게 틀려요. 그죠? 그리고 파월 의장은 제가 어제, 오늘 새벽이죠. 그죠?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지셨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어차피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잖아요. 여기서 뭐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 대조표를 계획도로 크게 축소할 것이다. 근데 원래 900억 달러였는데 이게 늘어났어요, 지금. 늘어난 게 지금 950달러인가 500억, 950인가 60인가 하여튼 일단 늘어났다는 게 지금 가장 큰 6월, 저번 달하고 다른 지금 상황입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더 만큼 빨리 QT를 하겠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하겠다. 그 내용이 지금 달라진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장은 여전히 튼튼하다는 얘기는 뭐 똑같이 이제 멘트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파월 의장도 인정을 한 거예요. 물가, 서비스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더라. 여기서 덧붙이면 또 이제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은 제가 여기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택이 심각해요. 자, 6%대 대출, 그죠? 자, 이제 0.7을 올렸어요. 자, 그럼 대출금이 또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30년 만기 이게 모기지론이다, 모기지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2년 만기도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게 제일 꼭대기 있죠. 4%가 넘는 꼭대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역전 현상이 벌써 한동안 오래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럼 일단은 장단기적으로 다 안 좋다는 거예요. 네? 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30년 만기가 조금이라도 하락을 한다면 그래도 좀 희망이 좀 있는데 장단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어제 요 말을 보면서 야, 이거 가지고 또 월가에서 잘못 해석해서 6월달, 7월달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염려를 좀 했어요. 무슨 얘기냐? 자, 6월달, 7월달에 어땠습니까? 자이언트스 2번 밟았죠. 1번, 2번, 그죠? 그들이 뭐 선반영이 됐다. 그러면서 상승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아,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하락으로 이어진. 그래서 저는 오늘 야, 이것도 선반영 얘기하면서 이것도 올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3시 전부터 계속 천천히 올라가더라고요. 야, 이게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그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립니다. 자, 선반영 믿지 마세요. 제발 좀. 자, 선반영하고 실반영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자, 물론 6월 달에 그럴 수 있어요. 왜? 한 번이니까. 그렇죠? 그건 선반영 인정합니다. 자, 7월 달 2번째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 3번째는 이거는 선반영의 의미가 없어요. 네? 자, 이러면서 어제 투자를 하셨던 일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그죠? 상당히 낭패를 보신 분들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는 선반영이란 말을, 그 단어 자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우시고 멀리 떠나보내세요. 이제 실반영이다. 이제는 본격적인 이제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파이터, 그죠?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불과. 네. 자, 근데 퀘션이 있습니다. 자, 이게 0.75를 올려가지고 지금 과연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까? 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제가 아까 우크라이나 또 확전들, 그리고 뭐 아까 일부, 그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일부 제조사들이 지금 어차피 공장을 돌리려면 뭐 자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가스가 됐든 뭐 석유가 됐든 턱없이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 있는 뭐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간다는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아주 복잡 다양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거기다 유가는 또 다시 한번 제가 아까 유가 말씀드렸을 때 다시 한번 90달러 이상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0.75 가지고 저는 택도 없다. 거기다 또 금리가 지금 0.75 또 올렸어요. 자, 그러면 대출 금리 또 올라가겠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점도표죠. 이게 왼쪽이 전망이고 오른게 점도표예요. 점도표.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점도표가 뭐냐라는 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점도표는 딴 거 아닙니다. 이제 금리 예상해 주는 거예요. 뭐 GDP 등등등등.
근데 이게 이제 분기별로 나옵니다. 3, 6, 9, 10이에요. 그죠? 자, 6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일단은 금리만 따져도 그때 뭐 3%대 초중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4% 이상, 뭐 5%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자, 올해로 끝나는 이거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GDP를 볼게요. GDP. 자, 2022년. 잠깐만요. 네. 2022년 0.2입니다. 그죠? 0.2. 그죠? 0.2. 상당히 낮죠? 거의 역성장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내년에 1.2밖에 안 돼요. 자, 제가 옛날에 GDP 할 때 말씀드렸어요. 결국엔 지금 미국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회귀할 뿐이지 이게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시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 숫자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제가 데이터를 요거 다시 한번 더 보여줄 때 그때 설명을 좀 드리고. 자, 결국엔 내년에도 1.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냥 팬데믹 이전랑 똑같은 거고. 자, 실업률 2022년 3.8% 정도 예상한다. 이번 달에 3.7% 나왔죠? 그럼 3.8%. 일단은 조금 안 좋게 나오겠죠. 그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올릴 경기 침체가 뭐, 경제적으로 기본적으로 노동 실업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밟아야 될 수순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2023년에도 4.4%. 2024년, 25년은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가고.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CPI보다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개인 소비 지출. 코아 소비 지출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금리를 판단을 많이 합니다. 이걸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마이너스 빼기를 해가지고 저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걸 빼기를 해가지고 2%대가 잡으면 아, 이제는 안정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갈 길이 상당히 멀어요, 지금. 자, 2022년 4.5%, 3.1%, 2.3%, 2025년이 돼야 2.1%예요. 그죠? 2.1%.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지가 않을 것이다. 자, 항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 변수가 있으면 그때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언제든지 변수가 생기면 상황은 바꿔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5년까지는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미국만 혼자 홀로서기 할 수가 없네요. 전 세계적인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게 상당 기간 이걸 보면서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많이 되겠구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저거예요. 금리, 제일 중요한 금리죠. 자, 글씨가 좀 작아서 근데 맨 밑에 2020년입니다. 2020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3.75도 있고 뭐 4.25, 4.50, 4.75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지금 4.25예요. 4.25. 4.25가 지금 가장 지금 이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죠. 저번에도 제가 화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자, 4.50이 되면 최소한 지수가 한 20% 정도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계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4.25나 4.5나 거기입니다. 4.5 이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제 얘기한 게 자, 11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3.25죠. 그러면 0.75 4%입니다. 그럼 12월 한 달 남았어요. 자, 12월 한 달에, 12월에도, 11월까지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최소한 0.25는 무조건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럼 4.5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이 더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지금? 4.5부터 5.5%대까지 있어요. 결국엔 내년에도 한 번이나, 최소한 한 번이나, 두 번은 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그죠? 그래서 최고 5%까지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 근데 올리고 나서 이거를 몇 달 있다가 내리질 않죠. 왜? 파월 의장이 폴 폴커의 어떤 모범 답안지를 보면서 같은 어떤 행동을 하겠다. 말씀드렸잖아요. 공포,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강하게 어떻건 이런 시장을 빨리 2%대까지 와야 되는 종착역까지 가기 위해서 무조건 강하게 가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월 달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180도 급반전한 상황이다.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뭐 파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 전략을 또 오히려 더 7월, 8월 달보다 클리어하게 어떤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 또 그런 자료가 되니까 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면서 향후의 금리를 한번 우리가 예상하면서 투자 전략을 또 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S&P하고 나스닥하고 올 저점이 얼마까지 갈 것 같아? 저한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자,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왼쪽 화면이 이제 그 S&P고 나스닥이에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S&P가 좀 낯설은 분들 계세요. 이거 상품 상당히 좋은 상품이에요. 나중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나 이게 나스닥보다 현명하고 좋은 상품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이 나스닥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세요. 그래서 일단 S&P가 제 주력 어떤 트레이딩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어떠냐. 자, 올해가 이제 올해 최고점이 한 4,700 정도였어요. 4,700선. 그죠? 그러면서 얘가 6월 달에 3,600 정도 밀렸었어요. 이게 퍼센트를 계산할까 20% 정도 빠졌더라고요. 20% 정도. 그죠? 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어요. 20%까지 더 밀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이때 지금 6월 달까지만 해도 자, 지금 3.25잖아요. 3.25.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0.75 두 번 올렸죠. 그래서 1.5입니다. 1.5. 빼기 하면 1.75예요. 그래서 6월 달까지 금리 올린 게 1.75입니다. 6월 달까지 금리 올린 게. 그게 20%가 빠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1.5예요. 그럼 앞으로 두 번 더 남았죠. 그러면 어떻게 상반기보다 상반기 하반기로 이게 공교롭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지네요. 그죠? 자, 하반기로 가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겠죠. 최소한 미니멈 20% 이상은 빠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상황 또 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연말까지 최소한 3천까지 밀린다. 만약 20%가 빠진다 치면 3천까지 밀릴 수 있다는 계산식이 나오는 겁니다. 3천. 그래서 미니멈 3천입니다. 맥스 3천이 아니에요. 미니멈 3천까지 빠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천에서 강한 아마 지지를 여기서 되게 혼돈스러운 시장이 연출이 될 거예요. 이게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올해 안에 무조건 일단 된다. 근데 만약에 3천이 강하게 붕괴가 된다. 그러면 이제 팬데믹, 이때도 팬데믹이에요. 근데 팬데믹 시작될 때가 2,400인가 2,600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때까지, 거기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결국엔 되돌이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나스닥은, 그 S&P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나스닥이에요, 나스닥.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뭐, 아까 똑같이 그런 퍼센테이지로 결론을 졌을 때, 지금 11,135가 연 저점 6월 달에, 그죠? 여기서 20%가 더 빠지면 만이에요, 만. 딱. 제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만. 그러면 얘가 이제 만이 여기서도 강력하게 지지 저항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리꽂아서 하방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팬데믹 때 제가 알기로 6천 얼마 정도였던 것 같아요. 6천 얼마. 자, 거기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겠다. 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잠깐 여기서 말씀을 잠깐 좀 보태자면, 자, 우리나라가 오늘 그 국내 선물이 300 라인이 깨졌어요. 300 라인이. 그죠? 깨졌다가 다시 약간 이제 300을 지지해서 올라갔는데, 자,
오늘 또 1,400원께 아까 1,409원까지 찍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커플링을 하잖아요. 그죠? 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이 내일 다시 한번 그죠? 300을 보지 못하면서 200이라는 숫자를 계속 보면서 지속적인 하락을 예하고 이제 미국 3대에서 커플링하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월까지 대세 하락장이다. 절대로 이제는 여기가 저점이겠지 확인하시고 장기적인 투자력을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면 큰 낭패를 보실 겁니다. 절대로 장기적으로 12월까지 하락장이니까 하락이라는 관점을 놓고 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을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9월 FOMC의 의미를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페드가 파격적인 초강경 긴축 카드를 꺼내들면서 시장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요, 내년 금리 전망을 5%까지도 내다본 인사들이 있는데 이에 따라서 향후 증시 하락 시나리오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 오는 23일에 연준은 팬데믹 이후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국 FOMC 결과에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를 했죠.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도 모두 또 하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내 선물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3배 이게 지금 보시면 이게 6월 달에 거의 그죠? 한 300 초반대까지 이제 밀리다가 네. 8월 중순까지 이거 뭐 커플링이 계속 나스닥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게 참 그렇죠. 상당히 저도 그 부분이 좀 네. 염려스럽거든요.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대세 하락장 연말까지 하락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코스피 아시다시피 뭐 2,230이었나요? 6월달에 그 정도 갔는데 자 얘도 그때 한 200. 얘도 그 정도까지 상당히 밀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무조건 매도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지. 근데 여기 키포인트는 뭐 더 잘 아실 겁니다. 환율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을 유념해서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습니다. 볼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예. 이창용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까 있죠. 자, 이제 빅스텝에 대한 고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연초부터 어땠습니까? 계속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2.5라는 숫자까지 왔어요. 그죠? 상당히 먼 길을 온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만약에 똑같이 다음 달이죠. 그죠? 자,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 그러면 2.75죠. 그러면 미국하고 벌써 0.50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상당한 갭이에요. 거기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0.5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자, 11월에 한번 또 있어요. 0.75 가면 어떡합니까? 그 1.25% 차이가 나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 금리의 어떤 격차를 보면서 야, 이게 미국보다 시장이 상당히 안 좋겠구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이 거두절미해요. 이거 기술적 분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단 경제 자체가 안 좋잖아요. 금리가 너무나도 갭이 크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뭐 미국 못지 않죠. 우리나라는. 지금 제일 내관이 뭡니까? 대출금리잖아요. 대출금리. 자, 또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연끌족 등들. 그래서 여러 가지들 복잡한 상황들이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힘겨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 일단 1,450원, 1,500원까지 가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장기적인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맞선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맞선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1000명 맞선님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